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네, 드디어 기다리던 외국인 선수 소식이 한 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수 3명에다가 아시아 쿼터 선수까지 사실상 영입을 한 셈이고, 아시아 쿼터인 쿄야마 선수는 아직 오피셜이 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력한 것 같지만 일단 오피셜이 뜨면은 또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오피셜이 뜬 선수들, 투수 에빈 로드리게스 선수 그리고 제레미 비슬리 선수를 좀 자세하게 제 나름대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레이에스 선수도 재계약을 했습니다. 140만 달러에 재계약을 했는데 레이에스 선수야 크게 소개를 할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에스 선수의 동행이 또 확정이 되었다는 것만 전달드리고,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눈길이 많이 가는 두 선수, 로드리게스, 에빈 로드리게스 선수, 그 다음에 제레미 비슬리 선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조금 기록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조금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새로운 선수들이 오면 일단 긍정적인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찌됐건 우리 팀에 새롭게 온 선수들이고 잘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니까 굳이 찾아가지고 안 좋은 부분을 보기보다는 최대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포커스를 맞추고 본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고 같이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두 선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드리게스 선수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풀네임은 엘빈 미겔 로드리게스 선수입니다. 그리고 98년 3월 31일생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선수입니다. 비슬리 선수는 미국 선수입니다. 롯데는 내년 외국인은 그 국적이 이제 3개국을 다, 그러니까 총 4개국이 다 다른 외국인 선수들이 뛰게 되네요. 베네수엘라 레이에스, 도미니카 로드리게스, 미국 비슬리, 일본 쿄야마 선수, 아직 오피셜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게 다채로운 다국적 군이 되게 되었고, 우타 선수고 195cm에 93kg의 아주 좋은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 투수들은 190이 안 되는 선수가 더 드물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이언츠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력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서 데뷔를 해가지고 템파베이, 야쿠르트 스와로즈, 밀워키, 볼티모어를 거쳐서 롯데에 오게 됐고, 중간에 멕시코 리그 또 잠깐 거쳤습니다. 그 윈터리그 시즌에. 그렇고 일단은 제가 늘 하는 게 관상 야구죠. 왜냐면은 사실 기록이나 이런 걸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이 선수가 한국에 어떻게 적응을 할지,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있는 기록하고 또 이번 겨울을 치르면서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가볍게 새로운 선수가 오면 진짜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그냥 인상 토크. 자, 일단 인상은 앞니가 좀 벌어져 있네요. 좀 귀여운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사인하는 모습은 약간 그거 같아요. 좀 영화배우인데, 영화배우 중에서 약간 코믹한 형사 역할하는 배우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가볍게 하는 얘기지만 아무튼 되게 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에빈 선수가 왔고요. 기록을 좀 살펴볼 건데, 일단 마이너리그, 메이저리그, 그 다음에 일본 리그, 이렇게 성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너리그에는 일본에 가고 중간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2015년부터 데뷔를 해서 쭉 뛰었는데, 중간에 2019년, 2024년은 기록이 비어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 가 있고 메이저리그 콜업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빼고 보면 통산 167경기에서 132경기에 선발에 나와서 25번의 퀄리티 스타트, 694.1이닝을 투구를 했습니다. 커리어 내내 거의 선발 위주로 뛰었던 선수인데, 다만 최근 시즌이었던 일본에서는 또 불펜으로 뛰었긴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젊은 선수고요. 98년생이니까 아직 젊은 선수고 선발로 더 많이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선발로 뛰는 데는 저는 무리가 있거나 그렇진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퀄리티 스타트가 적은 거는 이 마이너리그 특성상 이닝을 길게 가질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뒤에 제레미 선수도 퀄리티 스타트는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퀄리티 스타트 개수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 같고, 마이너리그 통산 평균 자책은 3.95를 기록을 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45승 40패 5홀드 2세이브를 기록을 했고, 제가 늘 중요하게 보는 게 보이넷과 삼진이죠. 사실 저거 말고는 뭔가 그 기록이 쌓였을 때 되게 유의미하게 참고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거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 통산 마이너리그에서 694.1이닝 동안 266개의 사사구, 217보이넷 49개 사구, 639개 탈삼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진 보이넷 비율이 2.9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삼진이 보이넷보다 3배 정도 많았고, 마이너리그 내내. 그 다음에 9이닝과 보이넷 또 2.82개로 나름 괜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이닝당 삼진 8.28개로 삼진을 거의 이닝당 1개 가까이 잡아냈던 마이너리그 통산 기록을 보여줬고, WHP가 1.23 좋죠. 괜찮습니다. 땅볼 뜬공
비율이 0.61. 그래서 뜬공 투수입니다. 전형적인 뜬공 투수고 일본 시절에는 땅볼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하는데 그건 일본 리그의 소위 돌공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 마이너리그도 그렇고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다 뜬볼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렇고 9이닝당 홈런이 1.17개. 이게 얘기가 나오는 게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렇고 홈런이 굉장히 많이 맞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9이닝당 1개 이상을 맞았기 때문에 홈런을 적게 맞는 유형은 아닌데 리그가 달라지고 또 사직구장이 높은 단장에 걸리는 게 많기를 좀 바라야 되겠죠. 그리고 피안타율이 2할 4푼 4리, 피출률이 3할 2푼 1리, 피장타율이 4할 2푼 4리, POPS가 0.72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리그 통산 기록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전반적으로 훌륭한 기록이에요. 일단 무엇보다 삼진 보이넷 비율이 훌륭하고 삼진을 많이 잡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띵공 투수라는 점이 롯데한테는 조금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사직구장의 특성상 외야가 널씬하는데 펜스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사직 내야가 늘 불규칙 바운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내야수들의 수비력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땅볼 소위 땅꾼 유형보다는 차라리 뜬볼 유형이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소위 상담장을 왜 내렸느냐는 생각이 또 드는데 근데 저는 상담장은 홈런을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너무나 흉물이라 가지고 그건 저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장은 그냥 저는 넘어가고 없는 게 낫다. 그래서 일단 마이너리그 기록은 이렇고요. 이제 넘어가서 메이저리그 기록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기록은 사실 몇 경기 나오지 못했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15경기만 나왔고 7경기에 선발로 나와가지고 당연히 클린 스타트는 한 번도 못 했고 52.2이닝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선발로 7번이나 나와봤고 평균 자책임 통산 9.40, 그 다음에 0승 6패 27개 4사구 25베넷 2사구 67삼선진인데 사실 메이저리그 기록이 얼마 안 되고 평균 자책도 뭐 그렇게 보잘것없긴 하지만 인상 깊은 거는 메이저리그에서 삼진 보이넷 비율은 나름 괜찮게 유지를 했다라는 점. 2.18인데 메이저리그에서도 보이넷보다 삼진을 배는 더 잡았다는 얘기 이것이고 그 다음에 9이닝과 보이넷 3.76개 뭐 좋지 않은데 또 뭐 메이저리그 레벨에서 나쁘지 않았다고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그 우리나라 리그에서 뛰고 있는 국내 투수들의 보이넷 9이닝과 보이넷 비율을 생각해보면 3.76개? 막 너무 엄청 나쁜 것 같지도 않다는 게 좀 웃기긴 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안 되는데 그렇고 9이닝당 삼진은 8.2개 8.2개로 메이저리그에서 삼진은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물론 표본이 52.2이닝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리고 WHP가 1.71 땅볼 뜬공 비율이 0.54 그러니까 마이너리그에서도 0.61이었잖아요. 메이저에서 0.54. 그러니까 땡 투수로 보는 게 맞습니다. 1번 기록만 조금 튀어 있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9이닝당 홈런이 3.64개.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이 너무 많이 맞았죠. 네. 그러니까 3.64개면 진짜 너무 많이 맞은 건데 메이저리그 52.2이닝 동안 홈런 21개 맞았는데 홈런의 대명사인 우리 김진욱 선수 올 시즌 기록을 한번 보면은 27이닝 동안 홈런을 10개 맞았습니다. 52.2이닝 21개 그 다음에 27이닝 10개 비슷하죠. 곱하기 예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 에이빈 선수가 홈런이 맞는 것만 생각하면 올 시즌 김진욱 선수만큼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딱 들어맞네요. 진짜 많이 맞았네 그렇게 치니까. 뭐 이건 메이저리그 레벨이니까 좀 다른 얘기지만 아무튼 좀 와닿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피안타율은 3할 2푼 1리 피출률은 6리 피장타율 6할 8푼 5리 POPS가 1.09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홈런을 이렇게 많이 맞으니까 POPS가 어떻게 방어가 될 수가 없는데 메이저리그야 사실은 뭐 참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메이저리그 잘하면 한국까지 안 오. 그래서 뭐 한국 오는 선수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전형적인 AAAA형 투수 라고 보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 통산 기록 23-24 시즌에 일본에서 야쿠르트에서 뛰었는데 39경기 78이닝 통산 평균 자책 2.77 2승 7패 8홀드를 기록을 했고 두 번째 시즌은 불펜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4사구 22보이넷 2사구 48 탈삼진 삼진 보이넷 비율이 일본에서도 2.18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를 구분하지 않고 보면은 마이너리그에서 삼진 보이넷 비율이 2.95 메이저리그에서 2.18 일본에서도 2.18 그러니까 적어도 삼진 보이넷 비율은 리그를 가리지 않고 유지가 되는 모습이 저는 좀 그래도 계산이 서는 모습 중에 한 개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이닝과 보이넷이 4.21 이게 좀 보이넷이 일본에서 많았는데 이게 불펜으로 뛰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본 특유의 좀 그 외국인 배척하는 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튀었어요. 근데 또 삼진을 그만큼 많이 잡았어요. 9.19개. 삼진은 마이너리그에서 9이닝 8.28개, 메이저에서 9이닝 8.2개인데 일본에서
3준에서는 거의 1개 가까이 늘어나면서 또 볼삼비, 소위 볼삼비라고 3볼비가 맞죠. 3준 보이넷 비율이 또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WHP가 1.26, 9이닝은 피홈런이 0.76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홈런이 6개밖에 안 맞았어요. 근데 이거는 또 일본 돌공의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그런 거 좀 감안해야 될 거고, 안타는 78이닝 동안 통산 73개를 맞으면서 그래도 피안타도 그렇게 많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투수 볼 때 흔히 보는 지표인 뭐 삼진 보이넷 비율, 그 다음에 WHP가 마이너리그 1.23, 메이저리그 1.71, 일본 1.26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리그하고 일본 리그의 WHP, 그 다음에 삼진 보이넷 비율, 이런 것들이 유사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는 어쨌든 이 선수가 뭐 리그를 크게 가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좀 보여주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선수가 굉장히 빠른 볼을 뿌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좀 체력 이슈, 체력 스태미나에 약간 좀 걱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겨울을 어떻게 나느냐도 중요하고, 우리나라하고 소위 말하는 좀 체질적인 궁합이 맞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또 팀에서 이 선수를 어떻게 조금 관리를 해주냐도 달라지는 거라 가지고, 일단은 저는 뭐 굉장히 좋은 선수를 영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안 좋은 선수를 영입한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보여준 것이 있고, 또 일본에서 24년 시즌에 당장 좋은 활약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사실 스토브리그 동안 일을 안 하나 이런 생각 다들 하셨을 건데,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그냥 기다려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했는데, 뭐 어찌됐건 기다린 만큼 적어도 이 로드리게스, 엘빈 선수하고 제레미 선수는 굉장히 뭐 좋은 선수들이 영입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빈, 미겔, 로드리게스 선수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어서 제레미 로니 비슬리 선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거고, 이 선수도 95년 11월 22일생 선수입니다. 미국 선수고 우투우타 190에 106kg, 아주 또 좋은 체격 조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데뷔할 때는 날씬했는데 일본 가서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근데 뭐 투수는 살찌서 잘하는 경우가 또 많으니까 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190이 넘는 투수를 또 2명을 영입하면서 거인 롯데 거인 자이언츠 명성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레이에스 선수도 키가 190을 훌쩍 넘고요. 이 엘빈 선수 195에다가 이 제레미 선수도 190, 그리고 코야마 선수도 183인가? 작은 키는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이름값 한다는 생각이고, 경력은 애리조나에서 데뷔를 해가지고 토론토, 한신 타이거즈 일본, 그리고 롯데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일단 또 관상 야구 해야 됩니다. 일단 인상은 그 사인하는 모습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라 가지고 약간 좀 수영 기록을 해가지고 좀 스렐리 선수 느낌인가? 라는 생각이었는데, 이 정면 사진에 보니까 굉장히 순딩하게 생겼습니다. 눈도 되게 크고, 약간 눈만 보면 데이비슨 선수가 조금 생각이 나는데, 또 전체적으로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인상 좋은 좀 농부 스타일?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되게 우리 팀 선수들이 늘 그렇지만 참 사람으로는 좋은 선수들이 항상 오는 것 같아요. 뭔가 인격적으로 뭐 사고뭉치 이런 스타일은 거의 최근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한 10년 이렇게는 막 성품적으로 되게 무슨 약간 컨트롤하기 어렵고 이런 선수는 없었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렇고 이 선수가 사실 95년생인데 박세웅 선수하고 동갑이잖아요. 근데 조금 믿기지 않긴 하는데, 근데 박세웅 선수가 워낙 어려 보이는 게 큰 것 같아요. 아무튼 제레미 선수는 95년생인데 또 가족들이 다 같이 부산으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또 부산 생활 적응에도 굉장히 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벼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마이너리그 성적을 먼저 들여다보면은 17, 18, 19, 21, 2 시즌에 마이너리그에서 뛰었고요. 마이너리그 통산 108경기 50선발 7번 갤럭시 스타트 327이닝을 소화를 했고, 선발로 반 정도 뛰었네요. 근데 이 선수도 뭐 선발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선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통산 평균 자책이 3.47 기록을 했습니다. 엘빈 선수가 3.95니까 조금 더 나은데 되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통산 마이너리그 22승 17패 6홀드 3세이브 기록을 한 선수이고요. 자, 그리고 134 4사구 333 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121보이넷 13개 사구라서 삼진 보이넷 비율이 좋죠. 2.75개로 삼진을 2.75배를 더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9이닝당 보이넷 3.33, 조금 많죠. 그러니까 앞에 엘빈 선수는 그 마이너에서 9이닝당 보이넷이 2.81이었거든요. 근데 엘빈 선수보다 그 제레미 선수가 좀 더 많긴 한데 또 삼진 더 많이 잡았습니다. 9이닝당 9.17개를 잡아냈었고, WHP가 1.25,
이 앞에 에빈 선수도 비슷했습니다. 에빈 선수도 1.23인데 거의 비슷한 수치. 또 땅볼 뜬공 비율도 0.69. 이 선수도 뜬공 유형의 투수고 9이닝과 피홈런이 0.83개. 그러니까 홈런은 앞에 에빈 선수보다 훨씬 적게 맞았죠. 1.17개였는데 0.83개니까 83개니까 이제 억제를 그래도 좀 잘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피안타율이 2할 3푼 5리, 피출률이 3할 9리, 피장타율이 3할 10푼 4리. 그래서 POPS가 0.683을 기록을 마이너스한 이 제레미 선수입니다. 에빈 선수는 0.725니까 차이가 제법 납니다. POPS가 4푼 정도 차이 나니까 꽤나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메이저리그 기록을 살펴보면은 2021-22 시즌에 메이저리그에서 잠깐 뛰었는데 18경기밖에 못 나왔고 24.2이닝을 던졌습니다. 선발로 나온 경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0선발이 맞았습니다. 제가 기록은 살펴봤는데 그래서 메이저에서는 정말 짧게 그냥 던졌던 기록을 가지고 있고 평균 자책은 5.84, 0승 2패 1홀드 8-4-4-9 14보이넷 4-4-9 33탈삼진이고 삼진 보이넷 비율은 표본이 너무 작긴 하지만 재밌게 유지를 했습니다. 2.36 2.75 마이너 2.36 메이저니까 또 유지를 했고 근데 보이넷을 무지 많이 줬네요. 9이닝당 보이넷 5.12개 그다음에 9이닝당 삼진 12.04개 삼진 비율은 또 아주 엽기적인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에서 보이넷도 많이 주고 삼진도 많이 잡아가지고 볼 3비가 또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고 WHP가 1.50 땅볼 똥 비율이 0.29예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오히려 굉장히 뜬공 비율이 훨씬 높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압박을 많이 느껴서 보내서 많이 줬는데 공은 또 통했다는 얘긴지 아무튼 그냥 메이저리그 기록은 진짜 그냥 참고 기록이니까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9이닝과 홈런이 2.55기로 홈런이 또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에빈 선수가 3.64개로 엄청 많긴 한데 제레미 선수도 적은 홈런 허용은 아닙니다. 24.2이닝 동안 2.55개를 맞았으니까 이게 맞은 개수로 치면 몇 개야? 개수로 치면은 24.2이닝 동안 7개 홈런을 메이저에서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슬래시 라인은 피안타율 2할 4푼 5리, 피출률 3할 6푼, 피장타율 5할 2푼 1, 2. 그래서 POPS가 0.881인데 피안타율은 잘 이제 별로 안 맞았습니다. 마이너가 2할 3푼 5리인데 근데 보이넷 많이 주고 홈런 많이 맞으면서 까먹었는데 이거는 그냥 온전히 저의 뇌피셜인데 그냥 공이 나빴다기보단 긴장을 많이 한 게 크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삼진을 많이 잡았는데 보이넷도 많이 줬으니까 하여튼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메이저리그 기록은 중요한 건 일본 기록이죠. 왜냐면 이 선수는 일본에서 최근 3시즌에 뛴 선수고 일본에서 좋은 기록을 내던 선수이기 때문에 일본 기록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한신 타이거즈에서 일단 준우승까지 했고요. 기록을 해봤고 경험을 해봤고 40경기에서 147이닝 던졌습니다. 그렇고 통산 평균 자책이 2.82를 기록을 하고 있고 10승 8패를 기록을 했고 58개 사서구 49보이넷 949 143 탈삼진 기록하면서 삼진 보이넷 비율이 2.92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이너가 2.75인데 마이너리그보다 더 좋았고 또 앞에 있던 에빈 선수는 2.18인데 에빈 선수보다도 훨씬 좋은 기록. 그 다음에 9이닝과 보이넷이 3개. 보이넷이 조금 많은 편이긴 했는데 이것도 근데 또 일본에서 거의 선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걸리는 건 이거긴 한데 근데 보면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에빈 선수도 그 일본으로 가면서 보이넷이 마이너리그 통산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1.4개 정도, 1.4개 정도 늘어났는데 이 제레미 선수도 마이너리그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제레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걱정할 일은 또 아닌 것 같다. 그리고 9이닝당 삼진이 9.72개로 또 좋은 수치를 여전히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레미 선수는 특히 일본에서 마이너리그 통산보다 더 좋은 성적을 전반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비도 1.17로 엄청 큰 차이는 아니지만 마이너리그 1.25보다 좋고요. 그 다음에 홈런을 허용을 별로 안 했어요. 일본에서는 9이닝당 0.6개 그러니까 147이닝 동안 홈런이 7개밖에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일본 도유공의 영향이 확실히 있다고 보이죠. 왜냐면 에빈 선수도 일본에 가서 갑자기 0.76개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통산 124만타로 피안타 147이닝 동안 123개 맞았으니까 굉장히 또 안타도 적게 맞았는데 일본은 아무래도 공인구 도유공이 너무 크다 보니까 확실히 삼진 보이넷 위주로 참고를 더 많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선수의 일본 기록을 표로 이렇게 보면 나무위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기는 기록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긴 하지만 이번 시즌이죠. 2025년 시즌에 다소 부진을 했으면 4.60으로 좀 평균 자책이 내려가면서 좀 한신의 투수풀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팀에서 나오게 됐고 롯데로 오게 됐고 또 2024년, 2023년에는 굉장히 괜찮은 수치를 보여줬어요. 물론 일본 리그가 소위 말하는 투신 타병 리그긴 한데 그걸 감안해도 2.20, 2.47의 평균 자책은 굉장히 훌륭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WHP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 2023년에 1.27, 2024년에 2.00 그래서 제레미 선수도 굉장히 좋은 선수를 기본적으로 영입을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나이도 사실 야구 한창 이제 잘해야 할 나이고
뭐 또 일본 생활을 3년 하다가 한국에 넘어왔으니까 더 편하면 편하지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뭐 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화 자체가 일본보다 조금 더 외국인을 좀 더 배려하는 문화가 조금 더 크다면 크기 때문에, 특히 뭐 부산에서야 워낙에 뭐 한신도 워낙 야구 열기가 강한 오사카지만 부산에서야 뭐 더 잘해주면 잘해주지 더 못해주진 않을 거니까 뭐 적응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선수들이 일단 일본 야구들이 경험을 했으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 모습이고, 롯데 구단 공식 보도 자료를 보면은 에빈 선수에 대해서는 157의 빠른 직구를 구사할 수 있고 최고, 커터석, 커브, 체인지업 등 다양한 변화구 구사 능력과 제구력을 갖추었다. 우리도 드디어 스포를 가진 투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에서 통산 747이닝 소화하며 687개 삼진을 기록하면서 꾸준한 활약을 보여줬다. 일본에서 78이닝을 투구하며 삼진 67개, 평균 자책 2.77로 한국 프로야구 빠른 정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좀 남겼고요. 그리고 로드리게스 선수의 인터뷰 각오는 전력 분석 파트와 투수 코치의 피드백을 통해서 팀에서의 역할을 이해했다면서 스스로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롯데 자이언츠 팀 성적을 위해 100%그 이상 노력을 하겠다고 의지를 남겼고, 제레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고 158의 직구, 그러니까 제레미 선수가 최고 구속은 더 나온다고 일단 뭐 1kg 차이지만 스쿼팅 리포트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종 가치가 높은 슬라이더를 비롯해 횡적인 움직임이 뛰어난 변화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인즉슨 우리 팀이 지금 포크볼 투수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 이게 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횡으로 휘는 변화구에 대한 포수들의 어떤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2025년 시즌 센트럴리그 우승 한신 소속으로 1군과 2군 경기에 선발로 등판해서 100이닝 이상을 투구한 선수이다. 선발로 나왔을 때 뭐 어떤 걱정을 할 부분은 없다. 스태미나에서 뭐 이런 얘기를 보도자료에서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레미 선수는 각오로 한국에서 가장 열정적인 부산 롯데 자이언츠 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대가 된다면서 일본 프로야구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야구에도 빠르게 적응해 마운드에서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께 보답하겠다라고 각오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 레이에스 선수하고 140만 달러에 재계약을 했고, 인터뷰만 각오만 간단하게 남기면 변함없이 뜨거운 응원을 남겨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2026년 시즌의 개인 성적뿐만 아니라 팀 성적이라는 선물을 팬분들께 전하고 싶다라고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입들에 대해서 박준혁 단장은 딥세션이 좋은 투구폼과 뛰어난 직구를 가진 에이빈 로드리게스 선수는 스트라이크 존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다 라면서 우수한 커브 제구 능력을 바탕으로 보이넷 허용 비율이 낮은 선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디셉션, 그다음 커브가 좋은 투수다라는 거 조금 눈에 띄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ABS 시대가 되면서 커브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소위 말하는 ABS 얍삽이 존의 커브를 떨어뜨리면은 꼼짝도 못하고 당하기 때문에, 특히 높은 존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공을 던지는 거 볼 때 우리가 주목을 하면 재밌을 것 같고, 제레미 선수에 대해서는 일본 한신 타이거즈 2025년 선발 투수 20경기에 등판해서 경기 운영 능력이 증명된 선수이고, 횡적인 움직임이 뛰어난 슬라이더를 비롯해 스플리터의 구종 가치도 높다. 땅볼 타구 비율이 높아 장타를 억제할 수 있는 유형이다라고 밝혔는데, 이 땅볼 타구 유도 비율이 높다는 거는 사실 일본 공인구인 돌공의 영향이 좀 크다고 전 보거든요. 물론 박준혁 단장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겠지만 근데 마이너리그 통산 기록은 땅볼보다 뜬공 비율이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본에 가가지고 피칭 디자인이 바뀌면서 땅볼 유형으로 바뀐 건지 아니면 일본 돌공의 영향이 큰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장타 억제? 근데 홈런은 통산으로 많이 맞은 유형은 아니라 가지고, 물론 메이저에서 많이 맞았지만 뭐 마이너에서 그렇게 많이 맞은 편은 또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에서는 9이닝 홈런 0.83개니까 장타 억제는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횡 슬라이더와 스플리터의 고정 가치가 높다라는 거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데, 왜냐면 빠른 직구, 휘어져 나가는 슬라이더, 떨어지는 스플리터 3개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 공들이 잘만 들어가면은 굉장히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우리 팀 투수의 슬라이더를 사실 좀 잘 던지는 투수가 별로 없는 느낌인데, 이런 횡 슬라이더를 조금 전수를 해가지고 또 우리 국내 투수들도 좀 다양한 레파토리를 가지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롯데의 고질병, 어느샌가부터 너무 직구 포크볼 투수들만 많다 보니까 이게 레파토리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역시나 그 투수의 다양성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조금 뭐 국내 투수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외국인 투수 2명, 에이빈 로드리게스 선수 그리고 제레미 비즐리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남기면서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오랜 기다림 끝에
팀에 합류하게 된 외국인 투수들 에빈 미겔 로드리게스 선수, 그 다음에 제레미, 이름이 참 어렵네요. 제레미 로니 비슬리 선수, 이렇게 이제 팀에 합류를 하는 게 오피셜이 됐고, 어떤 모습 보여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외국인은 소위 까봐야 안다는 말이 맞는 말인데, 기본적인 커리어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되는 것들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투수들이고 충분히 거물급 투수들을 데려왔다라고 우리가 봐도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스프링 캠프가 있고 또 국내 우리 선수들하고 또 호흡도 맞춰나가고 궁합도 있을 거니까 아무튼 팀에 빨리 합류를 해가지고 유니폼 입고 또 연습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더 실감이 날 것 같고요. 아무튼 두 선수 일단 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스 선수도 3년 동행을 하는 타자가 가르시아 선수 이후로 처음이죠. 그래서 또 굉장히 또 구단 역사에 남는 외국인 타자가 되고 있는데, 내년 시즌에는 뭐 타격이야 계속 유지가 되는 선수고, 근데 병살 좀만 더 치고 홈런 좀만 더 치고 수비가 24년 시즌만 해주면 참 좋겠는데, 네, 그런 소망을 좀 남기면서 아무튼 외국인 선수 3명 얘기를 하고요. 쿄야마 선수는 오피셜이 뜨면은 그때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기록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뭐 저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좋은 게 있으니까 영입을 했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피셜이 뜨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서 쿄야마 선수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라이브 방송으로는 사실은 좀 재미로는 그런 걸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쿄야마 선수가 K-팝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니까 쿄야마 선수한테 어울리는 K-팝 등장곡 찾아주기 이런 거 라이브로 같이 하면 그냥 가볍게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쿄야마 선수인데 어떤 거를 해주면 좋을까? 약간 그거죠. 그냥 진짜 드립 대잔치 같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쿄야마 선수 오피셜이 뜨면은 그걸로 또 갖고 와서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드렸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이싱 2026 롯데 자이언츠.